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2021학년도 2학기 한 학기 동안 학생 여러분들과 프로포잘 실무 분석이라는 과목을 진행을 하게 된 노규환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전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이제 온라인 수업, 또 오프라인 수업에 관한 의견들을 청취를 했었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에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직접 만나서 강의를 듣고 선생님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겠지만,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원하시는 선생님들, 학생 여러분들도 계셔서 이렇게 수업을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기타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과 상의를 드리는, 안내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선생님들과 좋은 추억, 그리고 즐거운 시간들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전공심화를 공부를 하시게 되면서 그동안 학사 과정을 좀 건강하게 잘 마치시고, 공부에 대한 열정을 더 가지시고, 나머지 또 2년 학위를 받기 위한 과정들을 준비해 가시는 여러분들한테 큰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런 열정에 응원을 드리고요. 또 그런 과정들이 잘 무탈하게 또 건강하게 그 목표하신 과정들을 잘 마치실 수 있도록 제가 미력 하나마 옆에서 선생님,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저도 학생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온라인에서도 좀 시간이 가능하시고, 또 앞으로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또 선생님들께서 코로나 예방주사 백신을 좀 다 맞게 되신다라 그러면 오프라인으로도 수업을 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나 이때 뭐 조금 이따가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 학교에 있다 보니까 어쩌서 평가를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고요.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게 되거나 또 발표 수업을 하게 될 계획을 또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자신이 발표하게 되는 어떤 그 시점에는 가능하다라 그러면 제 욕심입니다만, 이제 좀 오셔서 학우분들하고 얼굴도 좀 보시고 함께 발표하고 토론하고 수업을 하면서 대학에서의 어떤 수업 방식들, 그 다음에 같이 공부를 했던 동문들과의 어떤 교류의 시간들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는 어떤 그런 시국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욕심을 좀 가져봅니다. 자, 2학기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게 될지 지금부터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때 그냥 뭐 간단하게 수업을 안내하는 거, 교재 안내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여러분들보단 제가 먼저 공부하고 먼저 사회복지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그동안 느꼈던 부분들도 간단하게 같이 공부하고, 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많은 전공 과목들이 왜 공부를 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실천 현장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또 이용될 수 있는지도 한번 같이 연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기 때 제가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게 될 과목은요, 프로포잘 실무 분석이라는 과목이고요. 3시수짜리, 3시간 동안 수업을 하는 3시수짜리고, 이제 학점은 3학점짜리 전공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프로포절 작성의 실제라고 하는 동문사에서 출판된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잘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선생님들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양한 방학 기간 동안 수업에 대한 과목을 이제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교재들을 좀 찾아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재들이 지금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프로포절 작성에 관한 부분들에 되어 있고, 또 프로포절을 어떻게 하면 실무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도 잘 되어 있는 책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 책이 가장 이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사례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가장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 사용할 부분들 어떤 팁들이라든가 아니면 제3자인 평가자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제안서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시각들을 잘 표현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좀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마지막 파트 3에서는 이제 그 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아니면 기타 재정지원처에서의 프로포잘을 어떻게 제안을 받고 또 하고 있는지 그런 우수 사례들에 대한 소개도 잘 되어 있어서 이것들을 이제 실제에 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선택을 좀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좀 좋은 즐거운 경험, 그 다음에 현장에서 나중에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 가시게 되면 좋은 경험으로 또 그때 다시 되돌려 볼 수 있는 어떤 참고 교재로서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에서 이 교재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이제 출석의 점수 20점, 그 다음에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30점에서 60점, 그 다음에 개인 수업 현황이나 뭐 발표 하나는 또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20점 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진행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미리 좀 참고하셨다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난 학기도 그렇고 코로나로 학교를 오지 못하시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수업을 듣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전공심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토요일 날 수업을 들으시니까 보통 저희가 그 전주 그 목요일이나 수요일, 금요일까지 수업을 다 탑재를 해놓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전주에 올려놓다 보니까 그 전주에서부터 일주일 정도 수업을 들으실 수 있도록 시간들을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혹 이제 어디 집안에 일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일요일 날까지 수업을 다 들으셔야 되는데 그 주가 끝나니까요. 그 주차가 끝나는 일요일까지 수업을 다 들으셔야 되는데 일요일날 깜빡하고 피곤하시거나 하셔서 좀 놓치시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온라인 수업의 가장 큰 맹점이 한 3학기 동안 진행을 해보니까 가장 큰 어려운 점이 학생분들이나 저희 교수 입장에서도 하고자 하는 수업을 듣고자 하는 참여의 의사는 매우 강렬하지만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컴퓨터에서 잡혀져 있는 어떤 수업 시간들을 지키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러신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출석을 나중에라도 수업을 온라인 수업을 다 청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듣지 않으신 걸로 기록이 된다거나 아니면 컴퓨터의 오류로 인해서 수업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다 듣지 않은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학생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수업을 다 들으시고, 그 다음 수업이 다 끝난 후에 학습 종료를 꼭 반드시 눌러 주셔야 되고요. 또,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다 수업을 들으셔야 되고, 또,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컴퓨터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온라인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혹여 제가 일정을 놓쳐서 수업을 들으셨다라 그러면 죄송한데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뭐 백석통이 되었든 뭐 같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려면.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출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도록 반드시 유념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셔야 될 과목 소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시작과 끝을 분명히 하는 거, 이것도 꼭 준비를 하셔서 유념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래서 출석 20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석을 잘 관리를 못하시면 성적이 좀 예상보다도 좀 안 나오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수진 입장에서도 출석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점수를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해드리는 부분들이 냉정하게밖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컴퓨터상에서 딱 점수가 기록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절차도 어렵고,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들은 학생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꼭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는 이제 팀별 발표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팀별 발표를 하게 되는 경우라 그러면 이제 함께 나오셔서 팀이 함께 업무 분담을 하셔서 발표 자료를 만드시고 필요하다라 그러면 가능하시다 그러면 함께 오셔서 발표를 해주시기를 좀 희망을 합니다. 물론 그거는
코로나 상황을 좀 봐가면서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만, 되도록 학교의 강의실이 큰 강의실에서 넉넉하게 앞뒤 공간을 충분히 떨어져서 수업을 하실 예정이시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팀이 되시면 한번 같이 잘 상의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연락처를 좀 드릴 건데요. 저는 노규환이고요. 제 메일은 hidkl로 1283 gmail.com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그 중간 발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메일로 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 여기 이제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요. 8806-1418 전화번호 있으시니까 메모하셨다가 긴급하게 연락하셔야 될 사항들이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석이나 아니면 평가 방법에 있어서의 어떤 그 이의점이나 뭐 그 요청 사항들이 있으실 경우에는 연락을 좀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참고해서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를 학생 여러분들과 공유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할 건가, 교재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 평가에 관한 방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 첫째 시간 OT는 어떤 과목 진행을 해 나가는 것보다는 아까 잠깐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제가 공부한 사람으로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해왔던 부분들을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회복지사 아니면 사회복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행정들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자, 제가 생각하는 사회복지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들은 이렇게 우리 그 옛 성현에 나와 있는 얘기나 학기에 나와 있는 몇 가지 고사성어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불, 탁불, 성기다 라고 했고,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될 수 없고, 인불, 학불, 지도라,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그릇일수록 절차탁마라는 말씀들도 하시죠. 옛날 동양 사상에서의 사람을 올바른 학자를 만들고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선 끊임없이 절차탁마 갈고 닦아서 모난 것을 없애고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쓸 수 있는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될 수 없다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세상의 사람들은 나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성선설도 있고 성악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아니면 기질이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보면 사람이 몰라서 못하는 것들이 더 많더라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좀 공부를 그게 뭐 학문적인 공부가 되었든 아니면 인생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지혜를 배우는 간에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들을 좀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깨우쳐 나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마음에 담아둘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도라는 게 뭘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기본 어떤 예절들 아니면 거리들 아니면 기본으로 지켜야 되는 어떤 타인의 간섭하지 않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사람이 배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나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클라이언트들을 많이 만나보시게 되고요. 그 클라이언트의 대부분은 사회적인 약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대표적으로 사회적인 약자, 여성이나 아이들, 아니면 장애인들, 아니면 직장을 갖고자 하더라도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만나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스스로의 어떤 전문 지식이나 기술들을 자꾸 배워나가지 않으면 도태되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그 기관 평가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그
보수 교육들을 진행을 해 나가다 보면 많은 선생님들이 되게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5년, 6년 대리급, 뭐 과장급 되신 많은 분들이 이제 일상의 한 흐름이 돼버린 거죠. 클라이언트를 처음에 학교 졸업하시고는 막 젊은 열정과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를 가지고 클라이언트 선생님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어떤 많은 방안들을 강구를 해왔다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5년, 6년, 7년 공부를 하셔서 직급이 되셔서 일을 하다 보면 행정 업무도 하셔야 되고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업무도 해야 되고 대외적인 업무도 하시고 또 제안서도 쓰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일상의 어떤 루틴을 갖게 되는 반복적인 어떤 생활 습관을 갖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젊었을 때에 클라이언트를 만났던 그 열정이라든가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보다는 그냥 삶의 방식이 하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밥벌이 하나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밥벌이가 아주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왕에 하시는 일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를 가지고 클라이언트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런 뜨거운 열정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절차탕마하시고 늘 무언가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는 이런 어떤 노력들이야말로 선생님들이 나중에 크게 사회복지사로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또 꼭 사회복지사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배우고 공부하고 가정 내에서 직장 내에서 또 주변 친구분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동력 저 밑에 있는 근근한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사는 함께 있어서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친구들과에 있어서도 저 친구랑 같이 있으면 너무 좋아. 클라이언트를 만나서도 클라이언트에게도 늘 웃으면서 즐겁게 이해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들을 나눌 수 있고 이웃과 같이 아니면 친한 옆에 동료들과 같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아니라 마치 친한 동료처럼 마치 친한 옆집 이웃 사촌처럼 이렇게 대해주고 부담 없이 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이 될 수 있을 때 우리가 클라이언트와 라포 형성도 쉽게 또 수월하게 될 수 있고요. 또 진실한 라포 형성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어서 좋은 사람 2학기 내내 선생님들과 저도 학생과 스승으로서가 학생과 교수로서 뿐만 아니라 물론 그런 관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수업 시간에 같이 뵈지만 함께 공부하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논의함으로써 좋은 사람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2학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현재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사회복지 역사도 공부하셨고 오래 그 공부를 해오시니까 충분히 알고 있을 사항입니다. 한 번 더 되짚어보자면 농경시대에는 시족들끼리 살아서 이웃의 어려움이 있어도 사소한 문제들은 다 해결이 가능했죠. 이웃분들과 함께 전문적인 지식이나 스킬 아니면 서비스에 대한 어떤 그 전문적인 어떤 체계가 없었다라 그래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급격하게 산업화되고 현대화된 사회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사회에서 발견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사회 문제 또는 사회적 이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회 문제들을 보면 요즘 현대의 가장 큰 문제 자살과 인명경시의 문제.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전 세계 자살률 1위인 나라라고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자살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신께서 주신 천부적인 인권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의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어떤 의해를 가한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자살과 인명경시라는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 양극화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크게 이야기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현대화된 많은 국가들이 심각한 사회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 또 교육에 있어서의 빈익빈 기회에 있어서의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들이
이 사회 양극화의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권에 관한 문제. 마치 이제 경제 논리가 이제 사회의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를 축적한 사람일 경우에는 인권이 뭐 높은 것처럼 인식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그들의 인권은 존중돼야 마땅하다라고 하거나 그들의 의견들은 어떻게든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들, 사회적 관심들이 많은데 비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어떤 의견들은 무시되거나 소수의 의견들 이런 것들은 좀 차별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을 일상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사회 문제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요즘에 이제 크게 떠오르고 있는 성차별의 문제, 이제 젠더화의 문제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약자, 소수에 대한 성차별에 대한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같은 어떤 사람들끼리의 전쟁에서의 어떤 큰 피해가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 특히나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그 종교적인 문제로 여성들이 뭐 눈을 가려야 된다라든가 타인에게 뭐 속살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 부르카라는 어떤 그 큰 어떤 특이한 그들만의 특색 있는 옷을 입어서 앞을 가리고 눈만 겨우 보고 다닐 수 있어, 앞만 보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시커먼 옷을 입고 다닌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사회적인 제약을 두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요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그다음에 교육에 관한 차별 문제, 그다음에 환경의 문제. 특히나 이제 환경에 관한 부분들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일부 태평양 안에 있는 많은 IT, 대표적인 국가가 IT죠. 대서양 쪽에, 태평양 쪽에. 점점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거주해야 될 땅이 좁아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뭐 2050년에는 IT란 나라가 없어질 거다. 뭐 이런 심각한 어떤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 거죠. 또 필리핀이나 어떤 저개발개발국가 그동안 우리가 쓰레기를 수출했던 많은 나라들은 쓰레기 산을 만들어서 그 쓰레기 산에서 그 험악한 환경 속에서 오폐수가 흘러내리는 환경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 그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해 나가고 수거해 와서 그것들을 삶의 어떤 수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극악한 극단적인 환경에서의 삶에 이뤄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환경에서 우리나라가 산다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떤 개선의 노력들을 하게 될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 우리나라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 쓰레기산 일부 공터에 뭐 다른 어떤 공장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그 공장을 지어놓은 안에다 쓰레기를 잔뜩 부어서 이제 나중에 부도나거나 아니면 뭐 폐업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그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고 그 주변 주민들에게 엄청난 환경적인 피해를 입히는 그런 부분들이 일상에서 늘 사회 문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주택에 관한 문제, 고용과 노동에 관한 문제, 또 빈곤과 질병에 관한 문제, 또 장애에 관한 문제, 전쟁과 기아에 관한 문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심각한 어떤 사회 문제로 되고 있고 이 사회 문제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누구냐 하는 것들을 그 문제의 발생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 대한민국 세대에서의 사회 문제 중에 하나 88만 원 세대죠. 지금 이제 2000년대가 되기 전에 1990년대 오렌지족, 뭐 X세대, 오렌지족 뭐 하셨던 그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졸업을 하고 했을 때 한 달 일해서 88만 원밖에 받지 못하고 이분들이 어떤 사회의 어떤 최하 계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들을 풍자했던 말씀들이 우리나라에서 88만 원 세대, 또 요즘에 이제 MZ 세대다라 그래서 주택에 관한 문제, 급여를 서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평균이 이제 그 직장 근로자들이 뭐 20년을 아무것도 안 쓰고 20년을 다 모아야 겨우 이제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이게 일반 지방의 중소도시의 이야기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매스컴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일반 중산층 가정의 자녀분들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잡아서 약 한 30년 전후의 시간들을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다 모아야 서울의 집 한 채를 내 몸 내일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들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과연 이런 세대들이 앞으로 어떻게 자신의 행복을 꾸려나갈 수 있는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지고, 이런 고민들이 바로 현재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하고, 아니면 클라이언트를 사회라고, 아니면 국가가 우리의 클라이언트라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 욕구 사정을 하고, 인테이크, 이제 현재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한 인테이크 접수를 하고, 이 사회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예, 욕구 사정을 하게 되겠죠. 사회 문제의 욕구 사정, 국가 문제의 욕구 사정, 아니면 뭐 개인에 대한 어떤 욕구 사정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사회복지의 행정의 절차, 아니면 절차의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예, 절차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라는 걸, 예, 그 욕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이제 교양 과목에서 여러 가지 과목들, 왜 빈곤은 없어지지 않고 있는지, 그 다음에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사회 양극화 현상이 왜 고착되어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아니면 세계의 많은 거대 기업들이 왜 여성에 대한 노동에 대한 차별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음식에 관한 문제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소를 키우기 위해서, 네, 밀을 생산을 하고요. 그 밀을 저소득 국가의 많은 그 빈곤층 가정들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가는 밀보다는, 예, 선진국들이 소화해야 될 스테이크를 생산해내기 위한 소를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밀이, 예, 사료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거대한 그 사료를 만드는 그 거대 기업들이, 예, 어떻게 그 문제들을 양극화하고 그것들을, 그 식량을 전쟁 무기로 삼고, 예, 그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문제들, 그 근본적인 문제들은 다 사람이 가지고 있더라, 아니면 그 사람이 모인 기업들이, 예,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국가를 클라이언트라고 한다라 그러면 그러한 근본적인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들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사회복지에서 해야 될 문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또 다양한 접근 방법들을 공부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과목들을 대학에서의 전공 과목들을 구성을 하고, 그런 과목들을 공부를 해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예, 그런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들을 다양하게 가질 수 있도록, 예, 하기 위한 교육들이 바로 사회복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2교시에 이어서, 예, 수업을,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